국민을 위한 경제인가? 엘리트를 위한 경제인가이? 정부는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엘리트를 위한 것인가? 이로 인해 이런 새로운 금융상품을 규제하지 않아도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잠자고 있던 나머지 사람들과 정부가 갑자기 깨어납니다. 갑자기 정부는 잠에서 깨어나 시장이 실제로 결함이 있는 금융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려서 그 문제를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잠깐, 그들은 그것은 사회에 너무 큰 충격이 될 것이고 우리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부 유서 깊은 제도를 뒤집어 버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정부가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지, 국민인지 아니면 파워 엘리트들인지 고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공짜를 바라는 전반적인 사고방식, 즉 탐욕의 사고방식, 엘리트주의의 사고방식에 너무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국민보다는 엘리트를 보호하기 위해 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 전체를 철저하게 개혁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무엇을 하든 일시적으로 시스템을 지탱할 뿐입니다. 다음 위기가 닥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기업과 정부에는 현재의 위기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계 전체가 맹목적인 탐욕으로 인해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성장 여정으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지적이고 선의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 아이디어가 실제로 실행된다면 이른바 배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고차원 의식의 시대 경제로 보다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직 시스템을 진정으로 들여다보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시스템에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시스템의 붕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말하는 의식에 갇혀 있습니다. 엘리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해 지속 가능한 경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경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질문하는 대신에 말입니다. 지속 가능한 금융 시스템. 모든 사람을 풍요로운 삶으로 끌어올리지 않는 경제는 지속 가능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기아 수준에 가깝거나 하루에 몇 달러 이하의 빈곤 수준으로 살고 있는 세계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부유한 국가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들의 경제는 항상 한 위기에서 다음 위기로 넘어가는 상태에 놓일 것이며 항상 스스로의 무게로 붕괴의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생명을 높이려는 진정한 열망 대신 탐욕의 먹이가 됩니다. 지속 가능한 금융 시스템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부가 각성하고 정부의 정당한 역할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실제로 규제의 부족입니다. 정부는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잘못된 관점에 사로잡혀 뒤로 물러나 시장이 원하는 금융 상품을 만들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속담에도 있듯이 시장은 결국 스스로를 규제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유는 착취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소수의 파워 엘리트가 대중을 지배할 수 있는 자유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인간에고의 맹목성을 통해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이원성 의식을 통해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자유는 오직 모든 생명이 하나라는 실제를 알 때만 찾을 수 있고 모두를 높이려는 일을 할 때만 진정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때만 찾을 수 있습니다. 독점을 위한 경제적 자유의 오용. 정부의 역할, 즉 건국의 아버지들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라도 구상하고 미국 헌법을 통해 만들려고 시도했던 자유민주주의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실제로 국민을 보호하고 더 큰 자유, 더 큰 경제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를 향해 모든 생명을 높이는 원칙의 관리자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자유시장 경제는 정부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은 특정한 엘리트들이 퍼뜨리는 허구입니다. 미국이 자유시장 경제를 가지고 있고
항상 그런 경제를 유지해 왔다는 것 또한 신화입니다. 피상적인 역사 공부만 해도 드러나는 실체는 1800년대 후반 자유시장의 자유를 이용하여 상당한 규모의 기업과 금융기관을 만든 특정한 금융가들, 특정한 기업가들이 있었고, 그들은 시장 상황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시장 상황을 주도하고 통제하여 독점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경쟁이 제한되지 않고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정보를 얻는 진정한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독점을 창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독점은 자유 경쟁의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는 독점과 정반대입니다. 자유 경쟁은 한 기업이 아무리 거대해져도 항상 다른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게 하여 독점을 파괴하거나 오히려 독점이 생기는 것을 방지합니다. 기업은 고객에게 봉사하는 한 자유 경제에서 큰 기업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독점하고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면 더 이상 고객에게 봉사하지 않는 것이며, 자유 경쟁이 이루어지면 고객은 다른 곳으로 가버릴 것입니다. 1800년대 후반 모건, 록펠러 등 일부 대기업가들과 금융가들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미국 같은 민주국가에서는 경쟁을 통해서는 독점을 창출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달았습니다. 독점하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고 안정을 위해 정부의 권력을 이용하여 경제를 규제해야 한다는 착각에 빠져 경쟁을 제한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대 금융가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중소기업들이 나와서 기존 대기업의 지위에 도전할 수 없는 안정적인 상황을 만든다는 뜻이었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 여러분은 자유시장, 자유경쟁에서 정부의 규제가 기존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금융가들이 거둔 최고의 성공작은 은행 산업의 자유 경쟁을 막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저지른 실수의 결과를 거두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 연방준비제도의 창설이었습니다. 또한 대기업이 스스로의 실수로 인한 결과를 감당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자유 경제에서 실수를 저지른 기업은 결과를 거둬들여 몰락하거나 규모가 축소될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커지고 탐욕스러워져서 더 이상 고객에게 봉사하지 않는다면 자유 경제에서는 고객이 다른 곳으로 가고, 따라서 회사는 규모가 축소되거나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연방준비제도를 최후의 수단으로 두면서 대형은행들은 의심스러운 투자를 할 수 있었고, 그 투자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면 시스템이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일반 은행으로부터 독립적이었던 투자은행들이 하나둘 쓰러지고 있습니다. 누가 그들을 인수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납세자들의 지원을 받는 연방준비제도의 일부인 대형은행이 아닌가요? 왜냐하면 납세자들은 시스템이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돈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 실패한 시스템을 지탱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찍어내면 시중에 더 많은 돈이 유통됩니다. 그 돈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그 결과 돈의 가치는 필연적으로 하락하는데, 이는 대다수 인구의 노동 가치가 저하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사람들 노동의 가치를 잠식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필연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보고 바로잡아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비교적 자유로운 사회에서 주류 언론이 제공하는 환상과 거짓말을 뛰어넘어 자유롭게 경제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스스로 익히지 않았던 많은 사람, 즉 임계수치의 사람들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병 위의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감시자가 아니며 정부의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경제에 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신화입니다. 현대 정부가 경제를 주시하고 규제하는 것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문제는 규제가 엘리트, 기득권층에 유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엘리트를 형성할 수 없고 기득권을 형성할 수는 없지만 국민은 언제든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할 수 있고 대기업과 경쟁하는 중소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유롭게 제기하고 토론해야 할 또 다른 관심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정부의 의무일까요? 기업이 너무 커져서 중소기업과 경쟁해서 이길 수 없는데도 실제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자유경제일까요? 그래서 금융산업에서 보았듯이 금융회사들이 결국 전체 시스템을 파괴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드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너무 커져서 시장을 장악하고 어떤 의미에서 독점을 유지하게 되는 결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다시 정부의 의무입니다. 독점은 많은 경우 정부 규제로 보호되지만 다른 경우에는 비규제로 보호되기 때문에 기업이 너무 커져서 시장을 지배하게 되면 자신에 대한 모든 경쟁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자유방임주의가 선택사항이 아닌 이유. 많은 사람이 이원성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한 자유방임은 이 지구상에서 선택지가 아닙니다. 또한 타인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든 자신만을 위해 무언가를 원하는 자기중심적 이기주의 의식인 조작의식을 완전히 구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한 자유방임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정부는 그냥 시장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며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여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이 이원성 의식에 눈이 멀어 엘리트뿐 아니라 국민 자신의 실명으로부터도 보호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정부가 원칙에 입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날에는 원칙에 입각한 헌법을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헌법은 원칙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훼손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차원 의식의 시대에는 정부, 언론, 기업 및 기타 사회 각 분야에서 인간이 만든 아이디어 너머에 더 큰 현실이 있다는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키워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더 큰 현실에 도달해야만 지속 가능한 문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금융위기를 통해서든 전쟁을 통해서든 사람들의 의식을 나타내는 자연재해나 전염병과 같은 다른 징후를 통해서든 그 자체의 무게로 붕괴되지 않는 문명을 의미합니다. 사회의 어떤 측면이 이원성 의식에 의해 지배되도록 허용하면 전체 사회의 붕괴를 위협하는 위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복의 주기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원성 의식을 넘어서는 무언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원성 의식에 기반한 비즈니스 세계를 가지고 있는 한 기복이 있는 비즈니스 주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비록 금융 시스템을 최대한 지탱하기 위해 이원성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사용하는 독창성을 보면 놀랍지만 이런 시스템은 조만간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현재 시스템의 결함을 인식하고 경제에 대한 지식을 갖춘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실제로 이러한 기복을 피하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의 출현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을 가진 많은 사람이 현재의 금융위기에서 사회를 견인하고 문명을 끌어내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성배를 준비했습니다.